안녕하십니까. 1번지 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상당히 많은 세대가 분양되었는데요. 각 단지별로 얼마나 분양되었는지 지금이라도 자녀 세대를 분양받아야 하는지 고민되실 겁니다.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를 보면 미분양 현황이 나와있긴 하지만 미분양 신고가 의무사항도 아니고 일부 삭제 요청도 있어서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한 실시간 기록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건 더욱 예상하기 어렵겠죠. 24년 7월 기준으로 광주에 건축 중인 아파트는 43개 단지 28,200여 세대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28,200여 세대는 24년 7월부터 시작해서 25년, 26년, 27년 12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입주하여 평균적으로 연간 8,000세대 정도지만 실제는 2026년에만 입주가 몰려있고 나머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43개 단지 28,200여 세대의 공급 유형별로 나눠보면 가장 많은 공급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로 11개 단지 만공 376세대입니다. 두 번째는 택지지구내 아파트로 6개 단지 5,727세대, 세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로 6개 단지 4,770세대, 네 번째는 지주택 아파트로 10개 단지 4,762세대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아파트는 9개 단지 2,566세대입니다. 단지별 평균 세대수로 정리해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는 단지별 평균 943세대이고요. 택지지구 아파트는 단지별 평균 955세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단지별 평균 795세대, 지주택 아파트는 단지별 평균 476세대, 일반 아파트는 단지별 평균 285세대입니다. 이번엔 공급 지역별로 나눠보면 북구 11,729세대로 42%나 되고요. 다음으로 서구, 남구, 광산구, 동구순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타입별로 정리해보자면 소형 아파트는 3,659세대로 13%고요. 중형 아파트는 18,313세대로 65%, 대형 아파트는 6,229세대로 22%입니다. 과거에 비해 대형 공급량이 상당히 늘었죠. 여기서 아파트 분양과 아파트 매매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분양가 규제를 받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택지지구내 아파트는 미분양 우려가 다소 줄어들지만 사업비 충당을 위해 높은 분양가를 고집해야만 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지주택 조합은 분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기가 떨어지는 소형 단지를 분양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 압박까지 심해집니다. 또한 이자 부담으로 기존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 저렴한 분양가가 아니라면 갈아타기 수요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형 아파트가 평소 대비 4배 이상 많이 공급되니 미분양은 계속 쌓여가는 상황이죠. 결국 집값은 평균 25% 이상 하락하였고 거래량은 고점 대비 2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4년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대출로 최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고점 대비 평균 50%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난 반면 평균 매매가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거래량은 늘었지만 매매가는 비슷하다는 건 저렴한 아파트 위주로 매매된다는 겁니다. 중상위 아파트 가격대로 갈아타는 수요가 극히 적다는 결론이고 이는 신축 아파트 분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누구나 신축으로 이사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이자로 부담스럽다 보니 최근 아파트 선택의 기준은 다름 아닌 가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신축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어떤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거래되었고 향후 많이 거래될 만한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는 2021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43개 단지입니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 후 6개월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하고 택지의 경우엔 1년이 지나야 되니 24년 분양된 단지와 첨단 3지구, 선운지구 분양된 단지는 아직 전매가 풀리지 못해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43개 단지 중에서 14개 단지가 빠진 29개 단지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집계된 내용은 23년 4월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후부터 24년 6월까지 집계한 것으로 각 단지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시점과 분양가, 타입이 다르다 보니 이번 집계는 흐름을 파악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집계로 전매가 많은 단지의 공통점을 파악하여 향후 분양권 청약과 전매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집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미분양이 쌓여있는 상태라서 전매가 별로 없을 줄 알고 있었지만 29개 단지 중에서 겨우 5개 단지뿐이라는 게 더욱 놀랐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5위는 33개로 서구 풍암동 위파크 더 센트럴이고요. 4위는 41개로 북구 독림동 우남산공원 우미린 리버 포레, 3위는 49개로 서구 쌍천동 상무 센트럴 자이, 5위는 57개로 동구 계림동 교대형 모아일가 그랑데, 대망의 1위는
212개로 서구 금호동 위파크 마륵공원입니다. 5개 단지의 공통점으로는 첫 번째, 전매된 분양권의 90%가 84 타입이라는 점과 두 번째는 100% 완판되었거나 완판이 코앞인 단지, 세 번째는 1000세대 가까운 대단지라는 점입니다. 집계상 아쉬운 것은 위파크 마륵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단지의 거래량이 공급 세대수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고 광고상 나와있는 프리미엄도 그리 높지 않다 보니 꾸준히 이어질 만한 분양권 전매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위를 기록한 위파크 마륵공원의 분양권 전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위파크 마륵공원은 타입별 전매 건수로 84 타입이 148개로 총 전매 건수의 70%를 차지하고 135 타입의 전매 건수는 64개로 30%를 차지합니다. 가장 인기 타입은 84A 타입이지만 최근 큰 평수 분양이 주춤한 걸 감안하면 135 타입의 전매 건수도 상당히 높은 건수입니다. 어쩌면 최근 분양된 중앙공원 롯데캐슬의 분양가와 비교해본다면 위파크 마륵공원의 84 타입은 물론이고 135 타입의 인기도 절대 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렇다면 이후 분양권 연매가 꾸준히 나올 만한 단지가 어디 있을까요? 저렴한 분양가에 100% 완판되고 대단지를 이루는 곳이라면 맞아요, 첨단 3지구 뿐입니다. 첨단 3지구에는 8개 블럭 7,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형성될 예정이고 현재까지 3개 블럭 4,000여 세대만 분양되었습니다. 1블럭 1스테이트 첨단 센트럴은 1,520세대가 84 타입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2블럭 첨단 제1풍경채는 1,845세대로 59 타입과 84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블럭 첨단 제1풍경채는 584세대, 116 타입, 131 타입, 184 타입 큰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개 블럭 중 3개 블럭은 일반 아파트가 들어서고 2개 블럭은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분양가는 평당 1,450만원으로 분양되어 저렴하게 분양되다 보니 예상보다는 빠르게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첨단 3지구는 주변에 기존 산업단지도 많고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일자리만으로 무조건 주거지를 따라가진 않겠죠. 남구 에너지밸리도 첨단 3지구처럼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동시에 형성되지만 에너지밸리 주변으로 조성된 아파트의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지구라도 기존 주거지와 거리가 멀어지면 선호도가 확연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에너지밸리가 아니더라도 선운 2지구 영무외다음은 아직까지 미분양입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첨단 3지구는 현재 조성된 첨단 2지구와 비슷한 스케일의 주거지입니다. 따라서 향후 비슷한 모습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강한데요. 첨단 2지구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15년까지 입주한 아파트로 입주 10년 차지만 84 타입 기준으로 아직까지 5억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첨단 3지구 1스테이트는 24년 9월 말 전매가 풀리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전매가 있을 예정이고 첨단 제1풍경채는 24년 10월 초 전매가 풀리게 되고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전매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침 첨단 3지구 힐스테이트와 첨단 제1풍경채의 단지 내 상가 분양도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최근 신생아 대출 등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거래량만으로 당장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 금리가 내려간다면 상황은 어김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신축 아파트 준비 꼭 해보시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